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입니다. 현재의 차트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저번 주 매매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7개월간 상승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흐름이 아니죠. 문제는 이 월봉 차트의 이 흐름이 하루 이틀 상간에 캔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락을 해서 5월선까지 내려왔고 반등을 해서 시가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락을 하면서 5월선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인지 박스인지 실시간으로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매매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자, 다시 월봉 차트로 들어와서 현재 캔들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캔들과 유사한 형태의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더블럭이 발생하는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월선에서 지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5월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9월달 캔들의 중심선이 있는 24,300 부근에서 또 반등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감 캔들로는 아래 꼬리가 발생을 하고 망치형 음봉이나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반등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것이 반도체 SOXL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폭락할 때 오더블럭이 발생한 자리가 보이죠. 자, 그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해서 5월선이 있는 34달러를 찍고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배열되어 있는 이 이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은 나타나기가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밑으로 하락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엔비디아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적산병으로 올라오는 이 캔들이 보이겠습니다. 이 캔들의 종가 지점과 다음 캔들과는 구간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 흐름이 나타나서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178달러를 한 번에 이탈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밀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추세가 형성이 되고 가매수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폭락이 이어졌는데요. 앞에서 보게 되면 박스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를 해놨죠.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박스 구간의 매물대에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래 꼬리, 윗꼬리가 발생을 하였고 위쪽에 오더블럭의 영역에서 저항을 맞고 또 하락이 있었습니다. 박스 구간에서 또 지지 흐름이 있었죠. 도치형 음봉 캔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캔들 흐름을 보게 되면 앞에 캔들처럼 도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밑으로는 지지 흐름이 강하게 받치고 있고 위쪽으로는 5주선과 상승 갭 자리 이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이탈하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 캔들이 아래 꼬리가 달리고 망치형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마지막 주차에서 상승 흐름이 일어나면서 마감이 된다면 그러한 망치의 흐름이 일어나겠죠. 주봉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위쪽으로는 막혀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힘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상승 추세와 단기 하락 추세가 25,000을 기준으로 해서 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캔들의 단기 이평선을 보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목요일날 이 음봉 때문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 이평선에서 지지 흐름을 받고 있죠.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에서 힘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급등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 이평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캔들의 월봉 차트에서 달려 있겠죠. 월봉 차트에서 큰 음봉이 발생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것보다
위쪽에서 박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첫 번째 저점은 24,700 부근이 되겠고 두 번째 저점은 24,600이 되겠습니다.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두 번째 이렇게 저점을 형성시켜 놨다는 것은 세 번째 저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하락을 한다면 앞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24,400 부분이 되겠고 이 전체 박스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최대의 매수 자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에 매물대가 있는 24,800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조정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박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을 맞기 때문에 매매 형태는 빠르게 줄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0분 봉을 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 항상 내선과 외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외선을 설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선과 외선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 앞에 진폭이 큰 이 박스가 보이겠습니다. 이 박스의 하단선을 24,400과 3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에 이 박스 부분을 돌파를 하니까 이 박스만큼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6,400 정도까지 상승이 있었죠. 위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이탈을 하면서 박스 상단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여기서 반등 흐름이 일어났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단 추세선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 현재의 구간은 이 박스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 추세선을 맞고 큰 반등이 일어나면서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매물대를 형성을 시켰죠. 그리고 폭락 흐름이 일어나면서 내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현재 위쪽으로 보면 매물대가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추세선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추세선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보면은 전체 추세선과 조정 추세선 내에서 수렴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조는 하락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박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지폭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세로 오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스를 봤다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맞았죠. 그리고 현재 저점이 두 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못하겠죠.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 형성을 시킨 이후에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박스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조정 추세선을 넘으면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2월이 마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전체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